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처음 이제 배워볼 거예요. 딕셔너리는 뭐냐면, 일단 간단하게 소개만 좀 드려보자면, 우리가 복수계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쓰는 문법이 리스트였죠. 리스트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얘는 이제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객체였죠. 딕셔너리도 똑같아요.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객체예요. 저번에 한번 리스트 처음 배울 때 객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딕셔너리도 여기 하나 자리를 잡고 있는 애예요. 똑같은 객체인데, 똑같은 객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리모컨을 연결한다라는 개념 자체, 이거는 똑같아요. 달라질 게 없어요. 그 개념은 똑같은데, 이제 리스트랑 다른 점은 하나하나씩 좀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결과는 예상이 되죠. 이제 리스트 하나 만든 거고요. 리스트에서 인덱스 번호로 값 하나하나 순서대로 꺼내온 거잖아요. 그쵸? 자, 처음부터 10, 20, 30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자, 여기서 10이라는 값이 0번 인덱스인 이유가 있었죠. 왜냐면 리스트 자체는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순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데이터를 뭐 어펜드로 추가하든 아예 그냥 데이터를 가지게끔 리스트를 만들어 버리든 그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인덱스가 부여가 되는 방식이었어요. 고로 순서가 있는 객체였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인 인덱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지금 내가 10이라는 데이터를 꺼낼 거야 라고 하면 0번 인덱스, 30이라는 데이터를 꺼낼 거야 하면 2번 인덱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순서가 있는 애고 그 순서를 인덱스로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방식이 리스트였어요. 자, 그러면 이 0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10이라는 값이 철수의 나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0이의 나이, 여기는 영수의 나이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에이지스 자체는 복수계의 데이터를 담는 나이들이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변수죠. 그래서 철수 0이 영수의 나이를 이렇게 리스트로 담아놨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다음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민수라고 하는 애의 나이를 추가하기 위해 어펜드를 한번 썼어요. 그러면 이 밑에서 프린트를 하면 이 어펜드를 하기 전과 후가 다르겠죠. 그쵸? 원래는 영수 나이까지밖에 없었는데 민수 나이를 추가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추가된 데이터까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순서대로 철수, 영희, 영수, 민수 나이가 들어가 있는 거를 알죠. 이게 지금 화면에 보고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리스트를, 코드를 막 뭔가를 개발하려고 만들다가 코드를 막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 리스트는 위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 와서 저 에이지스에 있는 영희의 나이를 꺼내야 돼요. 그러면 영희 몇 번째였어요? 첫 번째긴 했어요. 1번 인덱스이긴 했는데, 이거가 데이터가 지금 4개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기억을 하지만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있고 우리가 이 밑에 와서 저걸 화면 직접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덱스 번호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확인을 하러. 그쵸? 왜냐면 얘는 순서는 있지만 이 데이터가 누구의 데이터인지까지는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쵸? 분명히 나이들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복수계를 담고 있긴 하지만 얘는 순서도 존재하지만
이 데이터가 순서대로 철수인지 영이인지 영수인지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고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야만 체크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좀 불편하죠. 데이터가 100개 있대요. 이름이 다 다른 100명의 사람들의 나이 데이터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대략 한 47번째쯤에 위치하고 있는 홍길동의 나이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리스트 올라가서 홍길동의 나이를 찾아야 되죠. 몇 번 인덱스인가. 그래야 우리가 그 값을 꺼내서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건 좀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거 100개만 됐다고 해도 대충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 이거 하나씩 세야 돼요. 여기 0번, 1번, 2번, 3번 혹은 1, 2, 3, 4 쭉 세 내려가다가 여기다. 만약 여기였다. 여기가 만약 47이었다. 인덱스는 46일 거니까 아 그러면 홍길동은 46번 인덱스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세야 돼요.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하죠. 이거 상당히 불편한 일이에요. 실제로 리스트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상황이 필요하다면 리스트를 쓰지 않아요.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 언제 찾아서 언제 쓰고 있어요. 이게 그래도 그나마 100개니까 다행이지. 이게 막 10,000개였대요 데이터가. 어떻게 찾아요 이거? 10,000개인데 막 4,800번대 어떻게 찾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스트는 순서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들을 복수기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객체인데 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순회를 하거나 역순회를 하거나 이런 식에서는 좀 편하게 쓸 수 있기는 해요. 다만 특정 데이터를 우리가 요 안에 들어있는 요소 값들을 특정 데이터로 이식하기는 어려워요. 누구의 나이라고 특정 데이터로 추려볼 때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리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가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제가 딕셔너리를 배우겠다고 해놓고 이 얘기를 잔뜩 한 이유는 있겠죠? 딕셔너리는 이거의 반대예요. 뭐냐면 자, 일단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리스트 만드는 거랑 좀 다르죠? 리스트는 뭐였어요? 대괄호를 썼죠. 근데 지금 제가 중괄호를 썼어요.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괄호를 썼다. 그럼 뭐였어요? 의미가? 리스트 객체 하나를 만들었다 라는 거였죠. 그럼 여기다가 중괄호를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 뭐겠어요? 딕셔너리 객체 하나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지금 리스트랑 똑같이 빈 딕셔너리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리모컨을 AGS에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림은 똑같이 그려질 수 있겠죠. 빈 거 얘도 객체니까 리모컨 하나 만들어질 거고 원격 연결되는 거고 그림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는 이렇게 만드는데 딕셔너리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이렇게 넣습니다. 제가 이거 줄바꿈을 한 이유는 안 해도 돼요. 사실 이거 그냥 이렇게 붙여도 돼요. 줄바꿈을 하면 좀 더 잘 보이죠. 그냥 가독성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줄바꿈만 한 거예요. 그냥 딕셔너리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객체를 만들 때 데이터를 이미 갖고 태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리스트 객체에 이미 10과 20과 30이라는 값이 0번, 1번, 2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상태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였잖아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 내용 없으면 빈 딕셔너리 객체 하나 만든 거였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들어있는 딕셔너리 객체 하나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게 특징이었는데 딕셔너리는 애초에 들어있는 데이터 자체가 좀 모양이 다르죠. 얘는 그럼 특징이 뭐겠어요? 자, 우리가 리스트 할 때 이렇게 볼까요? 0번에 10, 1번에 20, 2번에 30 해서 이너미레이트 처음 써봤을 때 어제였나? 엊그제였나? 아무튼 이너미레이트 썼을 때 이 데이터 값 3개의 인덱스 값들까지 매칭돼서 나왔었죠. 그래서 뭐 엄밀히 따져보면 데이터는 6개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이미 데이터가 6개 아니에요. 지금 철수라고 하는 문자 데이터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콜론 찍고 10이라고 하는 데이터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이거 3개, 이거 3개 총 6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리스트랑 딕셔너리의 차이는 이겁니다. 리스트는 인덱스를 자동으로 부여받아서 데이터 값과 인덱스가 한 세트라면 딕셔너리는 얘가 키예요. 얘가 밸류입니다.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서 이게 키랑 밸류가 한 세트가 돼서 데이터를 이루고 있는 게 딕셔너리예요. 이해되실까요? 일단 지금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 보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이 순서대로 넣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파이썬 버전 3.6 이상부터는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순서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요. 순서대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파이썬 3.5 이하 밑으로 내려간 버전에서는요, 이 딕셔너리가 순서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데이터를 철수 0이 영수순으로 넣었는데 출력해보면 뭐 0이 영수 철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철수 영수 0이 나오기도 하고 이랬어요. 순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3.6 이상부터는 된다고 했죠.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순서를 의미를 해줘요. 근데 우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딕셔너리를 배울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환경이 항상 파이썬이 3.6 이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기존에 하던 프로젝트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 하던 거. 딱 내가 이제 이 기존에 하던 프로젝트의 어떤 일부분의 역할을 맡아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어요. 그럼 나는 그 부분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버전이 막 3.1이래요. 근데 나는 3.6이 좋아요. 그럼 나 혼자 3.6으로 개발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 프로젝트가 버전을 3.1로 잡아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얘가 3.1인데 나 혼자 3.6에 맞춰서 개발해야지, 이거는 아예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버전 간의 상호작용이 엔간하면 돼요. 큰 차이가 없어요. 좀 눈에 도드라지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는 최대한 버전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개발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버전 밑으로는 안 되고 이 버전 위로는 돼, 이런 상황일 때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안 되는 경우에 되는 줄 알고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순서가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개념을 배울 겁니다. 딕셔너리에는 순서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 리스트에서 인덱스가 순서의 의미를 가졌는데 딕셔너리는 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인덱스의 역할을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 리스트에 있는 인덱스의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겠어요? 그쵸? 키가 되는 거예요. 키가 인덱스의 역할을 대신할 겁니다. 다만 순서로서 인덱스는 이제 순서에 대한 얘기였고 이거는 순서, 근데 키는 밸류랑 세트, 이 키로 데이터를 뽑으면 이 밸류를 꺼낼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덱스로 데이터를 꺼낼 거야 하면 여기 있는 매칭돼서 값이 나왔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인덱스 대신에 딕셔너리에서는 키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출력하는지 한번 봐보죠. 이거 두 개 한번 예상해 보세요. 자, 예상되는 결과가 맞는지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요. 에이지스 그냥 출력했어요. 그럼 얘 이 변수 출력하겠다라는 건데 이 변수에 뭐 들어있어요? 리모컨 들어있죠. 근데 리모컨 출력한다고 하면 파이썬은 리모컨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얘가 연결되어 있는 원본 이거 꺼내와서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딕셔너리로 나온 거고요. 딕셔너리 원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10이라는 값은 인덱스 대신에 키를 활용해서 나는 지금 철수 키 값으로 출력을 할 거야. 그럼 철수 키 값에 매칭되어 있는 밸류는 10이니까 그 10을 꺼내와 준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리스트와 딕셔너리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고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출력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고 그럼 데이터 어떻게 추가할까요? 얘는 여기다 직접 넣는 거 말고 얘는 이렇게 추가해요. 이거는 이제 리스트랑 좀 많이 달라졌죠. 리스트에서는 어펜드를 썼는데 얘는 그냥 출력할 때처럼 지금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만큼이랑 이 앞에 쓰여있는 이만큼이 똑같죠. 만약에 민수의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있었다면 뭐 요거 뒤에 없다면 이거 그냥 이 데이터 꺼내와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같은 모양인데 지금 민수는 없죠. 그리고 민수를 변수로서 변수처럼 사용을 하고 40이라는 애를 넣어주고 있어요. 자,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에이지스 객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딕셔너리 객체 리모컨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에이지스 리모컨을 클릭을 해서 민수라고 하는 방을 먼저 뚫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방이 3개가 원래 3개가 들어있었는데 얘는 철수, 영희, 영수 있었어요. 근데 방 하나를 더 뚫은 거예요. 이걸 써줌으로써 민수라고 하는 그 방에다가 이 방 이름이 민수고요. 이 방에다가 4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 하나하나들은 데이터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나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방 하나하나들은요 여러 개를 가질 수도 있기는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방에다가 리스트 혹은 딕셔너리를 또 넣으면 또 복수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방이 되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일반적인 경우,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이 방 하나하나가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우리 리스트도 똑같아요. 리스트 안에 0번 방이 있는 거죠. 제가 방번호라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이 0번 방은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에이지스의 3번 방인데 얘 값을 50으로 바꾸겠다 이러고 나서 얘 출력하면 버퍼 스위기 당해가지고 40이 아니라 이제 50으로 출력이 되는 거였잖아요. 버퍼 씌워져서. 그쵸? 하나의 변수로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 하나하나를. 그래서 같은 방에 다른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니까 지금 원래 들어있던 데이터가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로 덮어 씌워진다. 변수의 개념이랑 똑같죠 이거는.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를 추가할 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민수를 출력을 해본다면
이제 민수 40 나이가 나올 건데, 이것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된 거 잘 보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를 50으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요. 민수의 나이가 40이 아니라 더 이상 50이 되는 거죠. 이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지금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도 그렇고요. 10번 줄, 10번째 줄인 얘랑 코드 사용 자체는 똑같아요. 들어가는 값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단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 민수라고 하는 키가 현재 딕셔너리에 없으면요,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미 있는 키를 가지고 다른 값을 넣겠다라고 하면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딕셔너리 안에는 똑같은 이름의 키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겠죠. 똑같은 이름으로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면 덮어 씌워질 거니까. 그쵸? 애초에 같은 이름으로 키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남질 못해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건 아닌데, 내가 똑같은 이름의 키로, 지금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민수 여기서 했고, 똑같은 이름의 키로 데이터를 또 넣으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덮어 씌워지는 거죠. 그쵸? 이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중복된 키를 가질 수 없다. 딕셔너리는 중복 키를 가질 수 없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리스트랑 딕셔너리를 같이 좀 정리를 해볼게요. 리스트 장점, 얘는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해요. 왜냐? 우리가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데이터만 넣으면 돼요. 알아서 순서를 만들어 줄 거고요. 알아서 인덱스를 부여해서 데이터를 쌓아 줄 거니까, 뭐 이런 거죠. 어펜드로 그냥 10 넣고 20 넣으면 10은 빈 리스트에다 넣었다고 했을 때 10은 0번 인덱스, 20은 1번 인덱스, 알아서 잡아줄 거잖아요. 위치를, 순서를. 그래서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하다. 그럼 리스트 단점은 뭐가 있어요? 리스트의 단점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위에서 쓴 거 반대예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불편하다. 우리가 특정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10,000개인데 막 한 6,000번대에 숨어있는 홍길동의 나이를 꺼내와야 돼요. 너무 어렵죠. 그런 거,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불편하다. 왜냐? 우리가 데이터를 꺼내올 때 쓸 수 있는 게 인덱스 번호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인덱스 번호를 하나하나 세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데이터 개수에 따라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 배운 딕셔너리 장점 한번 볼까요? 얘는 뭐겠어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 편하다.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쓰는 이 키만 잘 기억했다가 넣어준다면 이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냥 가져와 줄 거니까. 대신에 단점은 뭐겠어요? 그러면 딱 흐름상 이해가 잘 안 돼도 얘는 유추할 수 있죠. 데이터를 넣을 때 불편하다. 왜 불편하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키라는 걸 정해야 돼요. 이 키는 자동 생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제가 여기 데이터 넣으려고 할 때 민수라고 하는 이름을 키로 넣었죠. 이런 키 값들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10,000개를 넣어야 돼요. 키가 10,000개 필요한 거예요. 중복이 또 안 되니까. 그쵸?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얘는 이제 넣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이 키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줘야만 한다는 게 불편한 거고, 대신에 키를 하나하나 다 만드는 수고를 하고 나면 그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꺼낼 때가, 특정 데이터를 꺼내기가 쉬운 거고, 리스트는 넣을 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막 넣어도 되니까 편한데, 막 넣어서 편했던 만큼 꺼낼 때 불편한 거고. 차이가 좀 보이실까요? 이 둘의 차이. 자, 그러면 얘만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데이터를 다룰 때 그럼 난 리스트 쓸래, 딕셔너리 쓸래, 리스트는 이래서 안 좋으니까 난 딕셔너리만 써야지, 딕셔너리는 이래서 안 좋으니까 리스트만 써야지, 이거 맞아요? 이거 당연히 아니겠죠. 상황에 따라 리스트가 유리한 때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편할 때가 있는 거고 딕셔너리가 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기의 데이터를 다룰 때 사실 둘 중에 뭘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는 건 맞지만 이 리스트를 써야만 하는 상황, 딕셔너리를 써야만 하는 상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걸 썼을 때 너무 많이 불편하고 너무 많이 해야 될 노가다성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러면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시간 다 날리면 우리 개발은 언제 해요? 안 그래도 촉박한 일정일 텐데.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랑 딕셔너리랑 둘 다 잘 알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게 잘 골라서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딕셔너리 기본적인 거는 다 했고, 이제 복수계의 데이터니까 반복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꺼내는 거 한번 해보죠.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리스트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 일단 포문을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변수 이름을 그동안 i로 쓰다가 네임으로 바꿨죠. 얘가 네임이 된 데에는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사용되는 변수도 변수니까 이름을 어느 정도 상황에 맞게 잘 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저는 여기다가 ages를 그대로 넣을 거예요. 딕셔너리도 순회가 가능한 요소가 맞아요. 왜냐? 복수계의 데이터를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in 뒤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사용된 ages는 이거죠. 얘는 딕셔너리예요. 지금 이거랑 다른 셀입니다. 리스트가 아니라 딕셔너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얘도 순회할 수 있는 요소라서 in 뒤에 올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네임을 한번 일단 찍어볼까요? 네임에 뭐가 나오나? 자, ages 순회할 수 있는 요소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에 있는 값들이 반복문 한번 돌 때마다 네임에 꽂히겠죠. 그리고 그 값이 출력을 해라 라고 한 건데, 딕셔너리는 값이 두 개씩 들어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올까요, 과연? 잠깐 예상을 해보세요. 자, 값이 키랑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딕셔너리를 순회시켰고 하나씩 꽂았어요. 여기에 지금 철수 콜론 10이 나올까요? 아니면 철수가 나올까요? 아니면 10이 나올까요? 이걸 예상해 보는 거예요. 자, 얘는 키만 나옵니다. 키만. 그래서 제가 변수를 네임으로 써놓은 거예요. 얘가 왜 키만 나오냐면, 자, 딕셔너리에서 사실상 중요한 건 누구예요? 유의해야 하는 거. 딕셔너리에서 제일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고 유의해서 써야 되는 거는 키예요, 키. 밸류는 사실 키랑 묶여있는 세트라서 우리가 밸류는 몰라도 돼요. 근데 키를 모르면 데이터를 못 보내요. 넣지도 못하고. 그러면 딕셔너리한테는 키가 중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키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키만 알면 이걸로 데이터 꺼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꺼내면 되잖아요, 데이터. 얘가 키가 들어있는 거니까.
이렇게 꺼내면 뭐겠어요? 처음 반복문 돌았을 때 철수 먼저, 얘가 순서가 없긴 하다고 했어요. 없긴 하다고 했지만 일단 뭐 철수가 먼저 됐다고 하면, 여기에 꽂혔다고 하면 얘를 출력한다고 했을 때 나올 거잖아요, 요소 값이. 그러면 키랑 밸류까지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 밸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키다. 키만 잘 잡혀 있으면, 키만 잘 알고 있으면 그 안에 밸류가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우리 데이터를 꺼낼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건데, 자, 얘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순회할 수 있는 요소인 에이지스한테 점 찍었어요. 이거 뭐 한 거예요? 리모컨을 누른 거죠. 리모컨을 눌러서 이 키스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시켰어요. 그럼 이 함수는 리모컨에 원래 내장되어 있던 함수겠죠. 그렇죠? 리스트가 어펜드 쓰듯이, 어펜드 리무브 이런 거 쓰듯이 이 키스라고 하는 함수도 딕셔너리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예요. 우리가 리모컨을 작동시켜서 이걸 눌렀어요.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한번 살짝 예상해보세요. 자, 얘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위에 거랑 키만 나와요. 키만. 이름부터가 키스, 그럼 키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키를 반환해 주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키들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건데, 자, 지금 얘랑 결과가 똑같죠? 완전히 똑같아요. 이건 타입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얘는요 원래 이 모양이에요. 근데 생략을 할 수 있어서 생략을 해놓은 거예요.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딕셔너리를 순회할 수 있는 요소라고 했죠. 그쵸? 근데 처음에 데이터가 2개씩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냥 순회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 처음 출력문 예상할 때 좀 저거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고민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딕셔너리는 그냥 단순하게 순회한다고 생각하면 좀 애매해요, 개념이. 근데 이렇게 반복문 안에 in 뒤에다가 ags를 쓴다, 순회할 수 있는 요소로서 사용을 한다면 이게 디폴트 값으로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키스라고 하는 버튼을 리모컨을 눌러서 작동시키지 않아도 기본으로 얘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디폴트 값이니까. 그래서 얘를 돌렸을 때 키들만 나오는 거고요. 얘도 똑같이 키들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써도 되고 이것도 써도 되겠죠. 둘 다 같은 거니까. 근데 처음 배울 때는 개념이 헷갈릴 수 있으니 우리가 웬만하면 얘를 생략하지 않고 쓰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에도 웬만하면 추가를 해주시고, 뭐 안 넣었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적응될 때까지는 얘를 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찍어봐야겠죠. 당장 에이지스 키스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길래 제가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건가? 지금 이 출력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 형태를 잘 보세요. 일단 DICT, 이거는 딕셔너리의 약자입니다. 약자로 많이 쓰는 거예요, 약어로. 그래서 DICT 언더바 키스 하고서 소괄호가 열렸죠. 그쵸? 그리고 그 안에 대괄호가 들어있네요. 이 대괄호는 우리가 알던 개념이면 뭐예요? 리스트죠. 그럼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실제로 리스트처럼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요소는 리스트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ages.kiss 함수 실행시킨 거 타입 찍어보면 리스트가 나오려나? 해보면 되죠.
얘는 리스트가 아니네요. 그쵸? 얘가 리스트가 아니라 딕셔너리 키스래요. 근데 이거 사실 여기도 써 있었어요. 그냥 순수 리스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얘 타입 자체는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딕셔너리 키입니다. 타입이 다른 거죠. 다른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리스트의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인 뒤에 순회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실상 딕셔너리는 순서가 아예 없다 그랬죠. 순서가 없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까볼 때 이 컴퓨터가 순서대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 지금 철수, 영희, 영수, 민수가 들어있는데 얘를 그냥 딕셔너리 자체로, 이런 키스가 아니라 딕셔너리 자체, 이 자체로 뭔가 순회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 컴퓨터는 지금 마음에 드는 거 영희 뽑았어. 영희 출력해요. 꽂아요, 반복무대. 그래서 뭔가를 해요. 그 다음에 누구 뽑지? 하고 또 랜덤 뽑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컴퓨터가 랜덤 뽑기, 가차를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짜여진 대로만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장이 되어 있고 이 키스를 사용하면 안에 실제 데이터는 리스트처럼 들어있게 된다. 그래서 순회가 가능해지는 거다. 조금 깊게 들어오면 이래요.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까지 할 거 없이 딕셔너리도 순회가 가능한 요소처럼 생각을 하고 써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냥 돌렸을 때 키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키스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케이스가 아니라 밸류스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름만 봐도 뭐 같아요? 이름만 봐도 값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실제로 밸류스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면 값만 나와요. 이거를 좀 헷갈리니까 분기를 좀 나눌까요? 이렇게 좀 나눠서 얘네들도 한 번씩 보죠. 이렇게 얘는 어때요? 지금 이거 밸류스 그냥 출력한 거고, 이거 밸류스의 타입 찍어본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밸류스를 활용해서 반복문 돌아간 결과예요. 값만 나왔죠. 키스는 키만 나오고 밸류스는 값만 나와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입이 리스트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리스트처럼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하나 더. 이번에는 밸류스가 아니라 아이템스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출력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하는 김에. 우리가 원래 포매팅에서 치환하는 방식으로 변수를 사용했잖아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아이템스를 썼더니 아이템스 출력값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딕셔너리 언더바 아이템스라고 하는 타입으로 또 나왔죠. 이거 안에 리스트처럼 또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리스트의 값으로서 들어가 있는 애가 또 소괄호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우리? 네, 튜플인데 이거 이너미레이트에서 보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한 쌍인 거예요. 리스트에서 이너미레이트 했을 때 인덱스랑 밸류 세트로 꺼내주듯이, 튜플 형태로 꺼내주듯이 딕셔너리는 아이템스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키와 밸류를 세트로 튜플 형태로 해서 리스트에 담아줘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변수 하나를 추가한 거고요. 얘도 똑같이 순서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가 age고 얘가 name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이 들어오고 여기에 이름 들어오는 게 아니라 키에 name에 키가 들어오는 거고 age에 값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활용을 한 거예요. 아까 에러가 났던 이유는 이 age 얘는 밸류죠.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 밸류에 해당하는 애잖아요. 이것들 그쵸? 10, 20, 30 얘는 문자예요, 숫자예요? 숫자죠. 근데 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더하고 있죠, 문자랑. 그래서 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변환을 해줬죠. 문자로 형변환을 해주니까 뭐라고 안 하죠. 이제 얘를 만약에 포매팅으로 썼다 그러면 그동안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썼다 그러면 name age 이러면 사실 형변환을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치환이니까. 문자끼리 뭐 연산을 하거나 숫자랑 문자랑 뭐 더하거나 이런 상황이 없잖아요. 얘는 치환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쓸 때는 형태를 잘 맞춰서 써야 됩니다. 이것도 출력이 이렇게도 가능하고, 요거는 이제 자바에서 주로 이제 프린트 ln 기본적인 출력문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프린트 f를 쓸 때가 얘랑 좀 비슷한 느낌인 거고, 파이썬도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거죠. 아이템스는 키랑 밸류를 세트로 데이터를 꺼내와 준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밸류의 타입이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됐다고 해도 지금 이런 거는 약간 애매할 수 있으니까 빼도 전혀 상관없을 겁니다. 파이썬 자체는 그 객체에 데이터를 넣을 때, 자바는 이제 타입이 또 객체마다 타입도 중요하잖아요. 변수 공간마다 타입도 중요하고. 근데 파이썬에서는 애초에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제한은 거의 안 둬요. 그래서 리스트도 우리가 여기다가 저번에도 해봤지만 뭐 이런 거 넣어도 되고 이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쵸? 대신에 값을 꺼내서 활용할 때 정수는 뭐 연산을 해야 되면 정수는 형변환을 해야 되고 문자는 형변환을 안 해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 돼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객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의 원본 타입이 어떤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야 혼동 없이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꺼내는 거, 소문으로 꺼내는 것도 다 해봤고, 이제 지워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데이터가 철수, 영희, 영수, 민수, 그래서 나이 4개가 총 들어가 있는데, 자, 딕셔너리에서 데이터를 지울 때는요, 이거 쓰면 돼요.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거 뭐 하던 애였어요? 리스트에서 지울 때 쓸 수 있던 애였죠. 딕셔너리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러면 철수 데이터 지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철수 데이터 사라졌죠? 그쵸? 지우는 겁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겠죠, 리스트랑. 그냥 지우면 이거 한 번 더 썼을 때 없으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에러 내용이 좀 달라요. 얘는 이제 키 에러가 나옵니다. 딕셔너리에서 중요한 건 키였어요. 이 철수라고 하는 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 에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키 에러를 만났다. 키를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지울 때 조건으로 이 키가 이 딕셔너리 안에 있으면 지워라 라는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내가 지우려고 하는 키가 철수예요. 얘가 이렇게 돌리면 된다라는 거죠. 에이지스라는 딕셔너리에 키들을 순회했을 때 철수라는 애가 있으면 지워라 그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써도 얘는 더 이상 뭐라고 안 할 거니까. 한 번 지웠지만 그 밑에 있는 조건에서는 거짓을 만나서 실행을 안 할 거니까. 얘도 똑같이 데이터 지울 때 검증을 하고 지워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리스트는 remove 같은 함수가 있었잖아요. pop 같은 것도 있었고 얘는 그런 건 없어요. 내장 함수가 없나? 제가 알기로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delete 이걸로 지우시면 돼요. 검색해서 뭔가 나왔다 그럼 그거 쓰셔도 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딱히 없을걸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딕셔너리 아 여기도 POP가 있긴 하네요. POP가 있고 이거 두 개밖에 없나봐요. POP랑 delete. 자 그러면 delete까지 일단 기본적인 거는 다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열어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뭐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상황 봐서 적당히 끊어서 숙제로 남겨드리기도 할 거고 하는 데까지는 일단 해보는 걸로 하죠. 근데 방금 배웠던 내용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어려운 것들이 없어요. 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라서 요 정도까지는 문제 없이 쭉쭉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물론 방금 배운 거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를 감안하더라도 얘네들은 기본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6시부터 자리에 앉아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